저는 어렸을 때 겪은 미스테리한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경기도 수원 신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모님 댁이 있었고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사시던 집이라 명절이면 외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북적북적했습니다. 제가 9살이던 해의 추석, 저희 가족도 어김없이 이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늘 따뜻했고 웃음소리로 가득한 명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아이들인 우리는 사촌 언니, 오빠들과 함께 밖에서 늦은 밤까지 실컷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희 아이들은 이모네 집 뒤편에 작은 산길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쉽게 오를 수 있을 만큼 낮고 부드러운 경사에 저희는 그 길을 넘어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지는 지름길을 지나며 그 산길을 마치 우리만의 놀이터처럼 여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웃고 뛰놀며 작은 동산을 헤매다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산길 한가운데 온통 회색빛을 띠는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하나, 창문도 문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짓담한 채로 잊어버린 건물처럼요. 저희는 겁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앞 주황색 큰 가로등 하나가 건물 안을 다 훤히 비추고 있어서 놀기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잡이도 없는 계단, 축축하게 젖어있는 벽, 희미하게 곰팡내 같은 것이 풍기던 공간, 그곳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시 오빠들이 축구에 푹 빠져있던 터라 여기서 공 차면 딱이겠다. 들어가자마자 회색 벽에 공을 빵빵 찼죠. 쿵, 쿵. 공이 벽에 닿을 때마다 텅 빈 건물 안의 소리가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공놀이가 지겨워진 사촌 언니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숨바꼭질하자. 당시 그 건물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벽 뒤로 숨을 수 있는 틈이나 구조물 아래에 숨어들 만한 공간이 제법 있었어요. 아이들에겐 딱 모험 같은 놀이터였죠. 가위바위보. 첫 번째 술래가 된 큰오빠가 2층 벽면 한가운데서 서서 익숙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말을 신호삼아 저희는 뿔뿔이 흩어져 숨기 시작했고 저는 후다닥 뛰어가 좁은 구조물 사이 어른이 보기엔 보이지도 않을 틈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빠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10, 9, 8, 셋, 하나. 이제 찾는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들킬까봐, 잡힐까봐. 숨을 죽이고 몸을 더 작게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바로 귀 옆에서 누군가 숨을 쉬었어요. 처음에 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숨소리는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마치 누군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뭘 잘 느끼는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바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오빠에게 들켜서 깔깔대며 다음 판을 준비했죠. 그저 신이 나서 뛰놀던 아이였으니까요. 몇 판이 지나고 이번엔 제가 술래가 됐습니다. 2층 벽에 얼굴을 묻고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오빠가 하던 걸 그대로 따라했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뒤에서 계단 내려가는 소리, 사람들이 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찾을게. 눈을 뜨고 뒤를 돌아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는 서늘해졌고 갑자기 건물이 더 넓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언니 오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건물 구석구석을 헤매며 외쳤죠. 여긴나? 여기? 그런데 이상했어요. 숨을 만한 자리는 뻔했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딨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어요. 소리는 멀어지고 공간이 낯설어졌어요. 그때도 이상하게 무섭다는 감정보단 그냥 언니 오빠를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더는 못 찾겠어서 그래서 결국 외쳤죠. 나 못 찾겠어. 빨리 나와.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나 아무 대답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텅 빈 건물 안에 제 목소리만 울릴 뿐. 이상하다. 혹시 오빠들이 날 두고 집에 간 건 아닐까? 서운하지만 이대로 그냥 집에 가긴 싫어서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 노란 가로등 밑에 쪼그려 앉아 돌멩이랑 나뭇가지로 개미들의 길을 막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귀에 바람이 감기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바람 같기도 했고 귀 속에 부는 바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귀가 약해서 이명이나 삐소리는 자주 들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건물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들어보니 건물 뒤 숲풀 사이에서 언니랑 오빠들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야, 너 어디 갔었어? 왜 대답을 안 해? 나 여기 계속 있었는데? 언니 오빠가 안 나온 거잖아. 그런데 그 말에 언니 오빠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야, 일단 집에 가자. 아이씨, 놀랬네. 저는 당황했지만 오빠한테 꿀밤한 대라서 맞은 터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전 분명 건물 안에만 있었거든요. 이모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언니가 알아채고 제 손을 잡고 말해주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제가 건물 뒤쪽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까지 가는 거야? 바보. 숨어서 웃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 언니는 무서움에 제가 건물 뒤쪽으로 나간 걸 봤으니 본인도 따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들도 같은 분위기를 느껴 나가려는 찰나 언니가 건물 1층에 있는 걸 보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만 보이지 않아 저를 부르며 따라다닌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만 찾아다녔는데 말이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언니, 나도 외쳤는데? 나도 못 찾겠다 꾀꼬리 했어. 못 들었어? 라며 물어봤는데 언니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듯 대답을 회피한 채 빨리 가자 말하며 제 손을 더 꽉 잡고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부정난 사촌들이 다 모이자 저희는 또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 놀다가 문득 그 건물이 생각나 가보았지만 그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어 공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누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나이는 앞서 말했듯이 20살 여자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내려왔다고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앞서 말했듯이 신기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랑 저랑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강원도 쪽인데 북한 바로 밑이에요. 원래 북한이었던 그 동네를 반으로 똑 잘라서 있는 그 동네인데 이제 그 동네는 제가 3년 만난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3년 만난 전 남자친구랑 동거를 했던 동네이고 제가 그 동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친구랑 다시 찾아갔습니다. 놀러. 이제 그 친구랑 그 동네에 도착을 해서 대충 밥도 먹고 바다를 보면서 동네 구경도 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문득 산 위에 있는 길을 보고 저기는 뭐야? 해서 저는 그 길을 보고 근데 나는 저기 처음 보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는 약간 처음 가보는 길 그리고 숲속 이런 거를 처음 보면 가보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럼 우리 저기 가보자 해서 그래 나도 처음 가보지만 뭐 그래도 길이 있으니까 사람 가는 길이라고 만들어놨겠지 가자 해서 갔습니다. 쭉 올라가는데 어떤 폐가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됐는데 한옥집인데 천으로 만든 문이 있어요. 하얀색 천의 문인데 그 문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딱 멈춰 선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앞으로 안 가?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가 야, 너 저기 뭐 안 보여?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친구의 눈빛이 눈이 풀려 있는 거예요. 허공을 바라보면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자. 우리 쭉 가자. 그냥 가. 해서 친구는 앞으로 갔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옆을 그냥 훑기 쳐다봤어요. 뭐가 있다고 대체 저러는 거지? 하고 옆을 지웠는데 어떤 할머니가 쭈그려 있어서 빨간 눈을 하고 고양이 눈처럼 옆으로 찢어진 눈을 하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앞서 말했듯이 기진도 여러 번 봤고 큰일도 날 뻔했었고 그래서 영가를 이렇게 마주보는 게 오래 있으면 안 좋을 걸 아니까 한 1, 2초 정도 보고 바로 고개를 휙 돌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네가 말한 그 귀신이 눈이 빨갛고 고양이 눈처럼 되어 있으셔? 하니까 맞대요. 아무튼 저렇게 생긴 할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저희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뭔가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머리가 아프대요, 그때부터.
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돌아보다가 이제 제가 우연히 전 남친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전 남친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 동네 토박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산길 위에 하얀색 한옥집 같은 곳에서 사람 죽었냐 하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뭐 직접적인 연이 있거나 이런 건 없지? 하니까 응 없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살인인지 자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느낌이 너무 쎄해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서 좀 쉬고 술 마시러 갔어요. 저랑 친구랑. 술을 먹다가 이제 바다 보고 2차도 가서 놀고 뭐 그 뒤에 늦은 저녁 한 12시쯤 돼서 담배를 붙여드리자. 안 되겠다. 그래도 담배 정도는 붙여드리자. 우리가 눈이 마주쳤는데 이대로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담배불을 붙여드리려고 그 산길을 또 갔습니다. 올라가진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집 언덕 아래 담벼락에서 담뱃불을 이제 친구가 붙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그렇게 오래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아, 이 귀신이 친구한테 붙었겠구나 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불을 붙였는데 안 붙은 거예요, 불이. 그 언덕 바로 아래에는 바람이 불 수도 없었고 불지도 않았고 저희가 바람이 분다 해도 설령 저희가 양옆을 막고 있어서 진짜 바람 한 점 없는 그냥 진짜 잔잔했는데 담배불이 안 붙인 거예요. 안 붙어가지고 제가 그럼 너 담배 나한테 줘봐 해서 제가 붙였어요. 제가 붙여드렸는데 저도 제가 붙여드렸는데 처음엔 안 붙은 거예요.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때는 담배불이 붙여졌어요. 붙여졌는데 그 후에 다시 내려드리고 천천히 바라봤는데 이게 태우시다가 안 태우시는 거예요. 천천히 타기 시작해서 저희 둘 다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그 친구가 먼저 할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할매요, 뭐가 그렇게 셈이 나실고 뭐가 그렇게 셈이 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신 거예요? 했는데 할머니가 담배 꽁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하나도 안 불었어요. 담배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할매 혹시 우리한테 경고 주는 거예요?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친구가 이상해서 혹시 그럼 할매 설마 우리 오빠야? 친구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고 친구가 그 할머니랑 눈이 마주친 순간 친구 몸도 아프고 남자친구분의 몸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할매한테 물어봤어요. 설마 할매 우리 오빠야? 하니까 담뱃불을 또 안 태우시대요. 가만히 있으신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매 그럼 혹시 내 전남친이야? 하니까 양옆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느낌이 쎄해서 제가 바로 전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뭐해? 하니까 나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 언제 자게? 아마 이제 곧 자지 않을까? 너 항상 잘 때 노래 틀고 자지? 응. 그거 오늘은 하지 마. 그거 오늘은 너 절대 하면 안 돼. 네 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러지 마. 마침 근데 또 들어보니까 전 남친 집에서 파묘를 한대요. 파묘를 준비 중이고 그래서 아 이게 설마 전 남친에 대한 지금 나한테 경고인가? 해서 전화를 하면서 뒤를 딱 돌았어요. 제가 뒤를 딱 돌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놀란 표정이랑 황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아니 일단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일인데 하고 쳐다봤는데 담배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올려놨는데 담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나서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한 걸음 나가자마자 담배가 튕겨서 나갔어. 그러더니 이제 친구는 속이 울렁거려서 헛구역질을 막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근데 담배를 저랑 친구랑은 흡연자라서 담배 냄새를 항상 맡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유독 그 할머니께 붙여드린 그 담배 냄새가 저희도 맡기 힘들 정도로 너무 역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턱턱 막히고 너무 역하고 너무 세고 아 이게 담배가 맞나? 우리가 붙여드린 담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것도 있었고 친구가 붙여드리고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친구가 바라볼 때는 담뱃불이 안 탔고
제가 바라볼 때는 담뱃불이 탔어요, 항상. 그래서 아, 이거 나한테 붙은 거구나. 나구나. 하고 뭐 어찌저찌 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어요. 아, 그래도 서울이니까 그 동네를 벗어났으니까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친구랑 저랑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몸 아프거나 그러면 연락해. 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저승차 봤던 언니 있잖아요. 언니가 지금 저랑 같이 오늘 만났는데 정확히 어제 갑자기 언니랑 전화를 하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강원도에 가서 어떤 할매를 봤는데 담뱃불 태워드렸는데 담뱃불로 장난을 치신다? 이런 경우를 혹시 봤어? 했는데 그 한마디를 하자마자 제 귀 옆에서 내가 그 놈들 죽여줄까?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 새끼들 죽여줄게. 내가 죽여줄까? 이러면서 저는 아, 내가 헛것을 들었겠지 했는데 언니도 저한테 야, 니 지금 전 남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딘가 잘 살아있겠지 라고 했는데 지금 0.1초 정도 전 남친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 남친이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 보인다. 그리고 자꾸 네 옆에서 내가 죽여줄까? 라고 하는 목소리는 뭐냐. 아, 뭐 그것도 별탈 없이 끊었어요. 아, 그냥 뭐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당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언니를 만나는데 그 귀신이 저한테 계속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기가 좀 센데 그 할매가 딱히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뭘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언니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할매가 언니한테 가더라고요. 언니한테 가서 내가 그 새끼를 죽여줄까? 하면서 계속 언니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버벅대며 말해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차분하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일은 2021년 여름 6, 7월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이었고 진도형, 로브형, 무스형 그리고 다른 멤버들까지 총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덴터 소속이었고요. 특히 진도형은 무속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었고 흉가 체험을 통해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계기로 흉가 체험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진도형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가평 쪽에 있는 흉가 주소를 공유받았습니다. 이때 진도형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저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엔 완전 얼어붙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은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소름이 쫙 돋는 스타일입니다. 그날도 밤이었고 산속에 있는 그 흉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벌써부터 겁에 질렸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했었습니다. 손전등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였고요. 저희가 도착한 건물은 흉가라기보다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건물 같았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공사 장비들이 그대로 있었고 주변에 산밖에 없어서 이상한 소리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어서 긴장도 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이상한 장비들도 많았고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혼자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혼자였다면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도 멤버들과 같이 경험을 했을 때는 그래도 혼자일 때보다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이나마 공포 스트리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건물을 체험을 마치고 저희는 폐가 흉가 밖으로 나와 이제 그곳에 대해서 담소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담소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형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며 저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멤버들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여기로 와, 일로 와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저는 손정등도 휴대폰도 없이 그저 소리만 따라 어둠 속을 걸어갔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길을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걷다가 어느 순간 저수지 절벽 끝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에 저수지 끝에서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이제 문장들이 되게 많았지만 뭔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당시 많이 무서웠습니다. 겁이 많고 혼자 어두운데 절대 못 다니는 제가 무슨 용기로 그 어둠 속을 200에서 300m 정도 그 저수지 낭떠러지까지 가까이 걸어가게 된 걸까요? 다행히 멤버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붙잡아줘서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순간 제 눈엔 어두운 산속이 너무 밝게 뚜렷하게 보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 뭔가 건물이 보이고 그랬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흉가라는 건물이 단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 시야에서는 폐건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멤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말 현실감 있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때 절벽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벅처벅 흙 밟는 소리, 낙엽 부스럭대는 소리. 처음엔 로브 형이 들었고 그 동시에 다 같이 모든 멤버들이 그 소리를 같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진짜 전력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신을 차렸거든요. 근처에 주차해둔 곳으로 돌아왔고 무스 형이 EMF기로 제 몸을 체크해보는데 제 몸의 EMF가 3-4칸씩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놀라서 바로 진도 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도 형이 야, 너 지금 네 뒤에 귀신 있다고, 귀신 붙어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도 형이 현장에 없지만 전화상으로만 해가지고 알아서 조치해줄 테니 돌아가라고 해서 그 말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너무 지쳐서 차량 쪽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산 쪽에서 사람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산 속에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엄청 깊은 산 속이었어요. 게다가 차량에서 혼자 클락션이 2번 울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누가 가지 마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날의 이상한 소리들, 절벽 아래에서 부르던 목소리, 올라오던 발소리, 그리고 뒤에 붙어 있었다는 영가,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됐던 거예요. 귀신을 안 믿든 그날 저는 진짜 뭔가에 처음으로 홀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누군가가 절 데려가려고 했다고 지금도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던 것 같았어요. 사실 그 낭떠러지 쪽에 갈 수 있었던 오렌지가 평소에는 제가 멘탈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앞서 말했듯 소리에도 정말 예민하고 정말 놀라는 그런 스타일인데 혼자 그런 멘탈로 손전등 하나 없고 핸드폰 불빛도 없고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걸어간 그 제 자신을 떠올려 봤을 때 절대 제 정신으로는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형들이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몸이 어떻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제 소름 돋는 썰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처음 흉가 체험을 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그것을 마주했던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이야. 내가 사는 동네에는 폐업한 지 오래된 예식장과 앞에 마을이 있는데 평소 쉬는 날이면 사람 없는 숲길이나 한적한 길을 걷는 걸 좋아해서
그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곤 했거든? 그냥 늘 지나치던 익숙한 풍경 중 하나였어. 어느 날 진또님이 무진가는 제보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선 이상하게 그곳들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 뭐 흉가 체험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 길로 손전등 하나, 녹음기 하나를 챙겨 나 혼자 첫 흉가 체험을 하게 됐어. 처음 간 곳은 건물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폐예식장이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굵은 소금들이 막 뿌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서니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따닥거리는 소리랑 내가 움직이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려 퍼졌어. 샹들리에가 달린 웅장한 홀들과 거울이 많던 미용실, 패백실들까지 다 둘러봤는데 혼자인데도 무섭다기보단 오히려 더 자세히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었어. 그러다 들어간 한 패백실에는 누가 강령술을 진행했는지 눈을 까맣게 칠한 여자 인형을 덩그러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더라고. 그게 좀 섬뜩했지. 그것 말곤 본관에선 딱히 이상한 건 없어서 건너편에 있는 피로형 건물로 건너갔는데 1층은 텅 비어 있어서 별거 없었고 2층 계단을 올라갔을 그때야. 그때 진짜 이상한 걸 봤어. 줄지어 놓인 의자들 사이로 한 의자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라고 느껴지는 형상의 검은 실루엣 하나와 주변에서 노래하다 들리던 낮은 허밍 소리. 진짜 오싹하고 순간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냥 내가 잘못 봤겠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넘겼거든? 근데 나중에 기웅님이 답사로 오셨고 같은 장소를 방문했을 때 비슷한 걸 목격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날 내가 본 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싶었지. 그렇게 첫 흉가 체험이 끝나고 4개월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무당동을 제보하려고 그 폐가 마을로 갔어.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주변은 완전 어둡고 마을 초입과 마을 끝자락에만 가로등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그 위엔 정말 빛이라곤 하나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고요히 그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 처음엔 빈집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농기계 창고로 사용되는 듯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안으로 발을 딛는 순간 따닥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바로 녹음기를 켜서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 별거 없네 또. 실망하고 돌아서던 그때 갑자기 드럼통 차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몸을 돌려서 소리가 난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 그때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는 듯한 자세로 보이는 검은 형체 하나가 갑자기 쑥 하고 올라와서는 나와 눈이 딱 마주치고 축사 방향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땐 진짜 너무 놀래서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냈다 뛰쳐나왔어. 지금 당장 집에 갈까? 하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지,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겠다 싶어서 굳게 마음을 다시 먹고 무당동 제보를 위해 마을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 마지막에 도착한 폐가에서는 뜯긴 커다란 창문이 보이길래 조심스럽게 넘어가서 안쪽을 둘러보고 바로 녹음기를 켜서 조용히 녹음 중이었는데 건물 밖 길가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내가 있는 건물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안쪽에서 나는 마을 사람인가? 오해받겠는데? 하고 당황해서 바로 녹음을 중지하고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리고 주변에 손전등을 켜서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하긴 여긴 사람 인적이 드물고 아직은 추운 한겨울인데다가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내가 아는 한 이 시간엔 사람이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사람이 지나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그 발소리는 끊기지 않고 천천히 내가 서 있는 방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녹음기를 확인해 보는데 와, 세상에. 녹음 마지막 부분에 진짜로
하는 발소리가 선명하게 잡힌 거야. 와, 이건 진짜다. 됐다 싶어서 신이 나서 바로 진또님께 제보했어. 제보 이후 인터뷰 날짜가 잡혀 기다리는 동안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한동안 그쪽으로는 가지 않게 되더라고. 그리고 인터뷰하던 날 그 말을 다시 찾아가게 됐을 땐 이번엔 혼자가 아닌 진또님과 뱅지님이 함께여서인지 그때처럼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됐어. 그날 이후 내 몸은 너무 무겁고 아파오기 시작했어. 반복되는 가위 눌림들과 이상한 꿈들을 반복적으로 꾸는 등등 무튼 나에겐 진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날도 남편이랑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싸우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지.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저 벽 시계가 보이는 거지? 거실 풍경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그제야 내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이거 내가 또 가위 눌렸구나 싶었지. 여느 때처럼 가위를 벗어나려고 손가락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쓰던 그 순간이었어. 내가 누운 머리 방향 위쪽으로 누가 서 있는 것처럼 기운이 느껴졌고 귓가로 그 익숙한 거리며 다가오는 발소리, 그 슬리퍼 끄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너무 무서웠는데 그 다가오는 존재는 또 확인을 하고 싶어서 눈동자를 살짝 올려 내 위쪽을 쳐다봤더니 진짜 기괴하고 이상하게 생긴 미라 같은 존재가 내가 누워있는 소파 옆을 천천히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기괴한 존재는 눈동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텅 비어있고 팔다리는 이상하게 뒤틀려 꺾여있고 손가락은 아예 몇 개가 없더라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입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쳐다보는데 그때 목소리를 쥐어짜는 듯한 말소리가 내 귓가로 들려오는 듯 했어. 그 순간 여기서 난 들키면 진짜 끝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내 주변에선 한기가 느껴졌지. 그 존재는 소파에서 숨죽이고 있는 나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천천히 허공을 더듬으면서 나를 지나쳐 소파 끝에 다다랐을 땐 서서히 연기처럼 모습이 사라지고 그제야 내 몸이 움직여지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안방 이불 속에 숨어 잠이 들었어. 그 후 며칠 동안 또 몸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았고 집에선 자정만 넘으면 센서 등이 혼자 켜진다거나 외출 때 사용하는 터치식 전기 차단 스위치가 이유 없는 오작동을 하는 등 이상한 일들의 연속이었어. 특히 남편이 출장을 떠나 안방에서 혼자 잠이 드는 날이면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곤 해서 한동안은 불을 다 켜고 잠을 잤어.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도 거의 사라지더라고. 그저 가끔 센서 등이 혼자 켜주는 정도? 그것 말곤 별다른 일은 없어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가끔 소파에 앉아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면 그때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어디선가 그 하는 발소리가 들릴까봐 괜히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